가만히 뉴스를 듣다 보면 요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는 어렵다 하고 기술은 낯선 말들로 정신없이 쏟아지고요. 나만 모르고 뒤처지는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걱정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우리가 겪는 변화가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경제를 바라보면 예전처럼 제조업이 튼튼하게 버티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섬유처럼 익숙한 산업들이 예전만큼 힘을 못 내고 있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혹시 불안함을 느끼시진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세상이 기술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만드는 시대가 끝나고 잘 작동하는 기술을 만든 사람이 이기는 구조가 된 거죠. 정읍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72세 박희철 씨는 40년 가까이 부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처에서 인공지능 자동 설비로 전환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막막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생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온 기술이 자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변 공장들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젊은 사람들조차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었죠. 그제야 이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가 바뀐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은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변화가 어디에 있는지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듣다 보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옛날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를 질문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챕터 2. 인공지능과 반도체, 왜 자꾸 뉴스에 나올까요? 요즘 뉴스만 켜면 인공지능, 반도체, 그래픽 처리 장치 같은 말이 빠지질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머리가 아프지만 이 단어들이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이런 용어들을 들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세계는 머리가 좋은 기계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로 경쟁 중입니다. 그 기계가 움직이려면 속도와 전력, 메모리를 잡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인 거죠. 아산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65세 강민우 씨는 예전엔 그래픽카드가 게임하는 사람들이나 찾는 물건이라 생각했습니다. 수리점을 찾는 손님들도 대부분 게임 때문에 성능 좋은 제품을 원했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찾아와 고성능 부품을 문의하기 시작했고 작은 기업들도 데이터 분석용으로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소비자들도 단순히 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성능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변화를 보며 세상이 정말 기술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다고 합니다. 예전엔 컴퓨터가 취미나 업무 도구였다면 지금은 생산과 창작의 핵심 수단이 된 거죠. 이걸 투자나 어려운 경제용어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눈이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인공지능이 나오면 어디에 쓰일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병원에서 질병을 찾는 데 쓰일 수도 있고 공장에서 불량품을 걸러내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와 기술 변화는 앞으로 10년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챕터 3. 생활비 오르고 돈은 그대로인 이유. 예전엔 5,000원이면 점심이 됐는데 지금은 1만 원도 부족하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하실 겁니다. 장을 보러 가도 약국에 가도 병원에 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갑은 가벼워지는데 산 건 별로 없는 것 같은 기분 혹시 요즘 자주 느끼시진 않으신가요? 한국의 부채는 커지고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문제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벌이는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오히려 늘어나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수원에 사는 78세 장필순 씨는 연금으로 살고 있지만 식비와 보험료, 관리비가 오르며 불안함을 느낍니다. 예전엔 연금이면 충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산이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도 같은 양을 사는데 금액이 달라지고 약값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관리비는 매달 오르는 것 같고 보험료는 갱신할 때마다 부담이 됐습니다. 그분은 모르는 사이에 지출이 나보다 먼저 커졌다고 말합니다. 저축해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게 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혹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도 줄이고 필요한 옷도 미루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움츠러들수록 마음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지금 내 지출과 자산, 고정비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그것이 대비의 시작입니다. 지출 항목을 세 가지로 나눠보세요. 필수로 나가야 하는 돈, 선택할 수 있는 돈, 불필요하게 새는 돈으로요. 그리고 현금 비중과 예금 만기를 체크해 두세요. 이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면 불안은 줄고 대응은 빨라집니다. 챕터 4. 기술과 교육 격차 왜 중요할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배우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기술 변화는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력과 연결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도 창구가 줄어들고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하라 하고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아예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혹시 기술을 모른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참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부산의 67세 정희선 씨는 손자가 인공지능으로 과제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는 컴퓨터에 질문만 입력하면 답이 나오고 그걸 다듬어서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분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필요 없는 앱은 어떻게 지우는지 배우고 있는데 손자는 이미 기계와 대화하듯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고 나이 든 사람은 이런 걸 몰라도 된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 예약을 앱으로만 받는다는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천천히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워보려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 적응합니다. 매주 한 가지 기술 기능을 배워보세요. 카카오페이 사용법, 사진 삭제하는 법, 검색하는 방법처럼 작은 것부터요. 그리고 모르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큰 실수는 포기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챕터 5. 앞으로 5년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한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질서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뉴스는 매일 위기를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걱정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변화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은 사람은 결국 길을 찾는다는 것을요. 63세 카페 운영자 오성호 씨는 매출은 그대로였지만 인공지능 기반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쓰며 비용을 줄이고 순이익을 20% 올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분도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랜 시간 손으로 장부를 정리하고 재고를 확인하던 방식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줬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입력하는 방법도 헷갈렸고 익숙한 방식이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지는 재료가 줄었고 필요한 만큼만 주문하게 됐습니다. 인건비도 아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방법을 바꾼 거라고요. 지금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불안함 속에서도 한 걸음씩 움직이면 미래는 생각보다 친절해집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새로운 정보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유튜브든 뉴스든 라디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한 개를 꾸준히 실행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가 됩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변화는 두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함께 가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바로 도움이 되는 변화의 작은 연습들을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정보 채널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 사람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보가 빠르고 복잡해져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았던 이야기를 5가지로 나누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 채널을 선택할 때 구독자 숫자부터 확인하십니다. 구독자가 많으면 믿을 만한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막상 숫자가 큰 채널을 봐도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시청하는 분도 불안해지고 정보를 전하는 사람도 점점 조급해집니다. 사실 숫자는 시청자에게 잠깐의 위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뢰를 만드는 건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정보 자체보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가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말이 너무 빠르거나 어렵게 느껴지면 아무리 구독자가 많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어지게 되죠. 마치 급하게 물건을 파는 장사꾼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정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2세이신데 작은 건강정보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편집 기술을 배우라고 썸네일을 화려하게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것보다 시청자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투를 먼저 고민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편안해서 계속 보게 된다는 댓글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기술이나 화려한 편집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천천히 또박또박 시청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한 시청자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채널은 정보는 많은데 머리만 복잡해지는데 선생님 채널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여주세요. 말투와 속도, 그리고 상대를 향한 배려가 진짜 정보가 됩니다. 시청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그 마음을 느낍니다. 화면 너머로도 진심은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지금 어떤 기분일까? 혹시 불안하지는 않을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까? 그 한 번의 생각만으로도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핵심 문장을 말할 때는 속도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10%만 천천히 해도 듣는 분의 이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유를 주는 겁니다. 해시태그 챕터 2. 느림은 약점이 아니다.
요즘 세상의 정보는 정말 빠릅니다. 특히 건강이나 금융, 생활 정보는 빠르게 전달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빠른 정보가 오히려 불안과 피로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가기도 벅찬데 놓칠까봐 조급해지는 거죠. 영상을 보고 나서도 뭘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사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절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깊이 있게 생각하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받아들이지만 더 깊이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빠른 설명은 이런 과정을 방해하고 오히려 실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시간을 주지 않으니 혼란만 생기는 겁니다. 박미선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65세이시고 간호사 출신이십니다. 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혈압과 당뇨 정보를 유튜브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천천하십니다. 한 문장을 말씀하시고 나면 잠깐 쉬셨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회수가 낮았습니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채널들에 비해 속도가 느렸으니까요. 젊은 층은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층 커뮤니티에서 그분의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천천히 설명하시니 한 번 들어도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였죠.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 영상은 너무 빨라서 3번을 돌려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채널은 한 번만 들어도 이해된다고요? 그 느림 덕분에 지금은 구독자의 절반 이상이 60대와 70대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반복해서 쉬운 예시로 설명하는 방식이 훨씬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빠르게 스쳐가는 정보는 금방 잊히지만 천천히 새겨진 이해는 오래 남습니다. 기억에도 더 잘 남고요. 그렇다면 실천은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일상에서 쓰는 쉬운 말로 2번 풀어서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혈관에 압력이 높아진 상태라고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비유를 들어주세요. 마치 좁은 길에 차가 많이 몰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하는 식으로요. 이 작은 습관이 듣는 분의 이해를 크게 돕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3 톤이 사람을 데려온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학위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데 괜찮을까? 하지만 실제로 시니어 세대는 전문성보다 신뢰감을 먼저 봅니다. 그 신뢰감은 복잡한 정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분위기에서 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말투와 표정 그리고 태도는 모두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경험을 반영합니다. 젊은 크리에이터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품이 있거든요. 따뜻하고 차분한 말투는 그 자체로 이 사람의 말은 들어볼 만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정보의 양이나 깊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0세이시고 생활 코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꽤 인기가 있으신데 사람들은 그분이 전달하는 정보보다 사람 냄새 나는 말투를 더 좋아했습니다. 웃으면서 마치 손녀에게 이야기하듯 설명하시거든요. 처음에 그분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너무 격식 없이 말하는 게 아닐까? 전문가답지 않은 게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시청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다른 채널은 딱딱하고 어려운데 선생님은 친구처럼 편하게 얘기해 주셔서 좋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 톤 때문에 시청자들이 계속 찾아오게 됐습니다. 정보를 얻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였죠.
결국 따뜻한 말투와 인간적인 표현이 정보보다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시니어의 경험은 이미 그 자체로 최고의 콘텐츠입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 그 안에서 느낀 감정들이 모두 귀한 자산이 됩니다. 젊은 사람이 책에서 배운 지식보다 우리가 직접 겪으며 체득한 지혜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 일상 이야기를 한마디 넣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산책하면서 본 풍경이라든지 손주와 나눈 짧은 대화라든지요. 그런 작은 이야기가 사람의 온기를 전합니다. 시청자는 그 순간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사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해시태그 챕터 4. 평가는 나와 다른 기준에서 온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나는 전문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냐고 생각하십니다. 학교도 많이 못 다녔고 젊은 사람들처럼 최신 정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시청자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 부분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시니어 시청자가 채널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정직함, 성실함, 꾸밈 없음, 이 세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친근함으로 느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는 거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한도윤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68세이시고 원예를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화초 키우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셨습니다. 그냥 평생 취미로 화초를 키우신 분이었죠. 그런데 실패한 경험까지 정직하게 공유하셨습니다. 이 화초는 이렇게 했더니 죽었다. 그래서 다시 이 방법을 써봤더니 조금 나아졌다는 식으로요. 어떤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나도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해본 방법은 이거였고 이건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 진솔함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분의 실패담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구나.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전문가들 영상 보면 나만 못하는 것 같아서 자꾸 위축됐는데 할아버지 영상 보니까 용기가 나요. 나도 다시 도전해 볼게요. 그러던 중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평가는 숫자나 전문성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에서 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점이 시청자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솔하면 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에서 실패 경험 하나는 꼭 이야기해 보세요. 성공만 말하면 거리감이 생깁니다. 실패를 나누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확인해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 정직함이 신뢰를 만듭니다. 모르는 척 아는 척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챕터 5. 꾸준함이 결국 길을 낸다.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 텐데 하는 불안감이 드는 거죠. 주변에서도 이제 와서 무슨 유튜브냐고 말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널을 키우는데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주는 강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우리 세대는 한 가지 일을 오래 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힘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험 자체가 이미 강력한 콘텐츠이고 젊은 층이 가질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빨리 시작하지만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쌓이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사람이 모입니다. 김환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77세이십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노동을 했던 경험을 짧은 이야기로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해외 건설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셨죠. 처음에는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회수도 30에서 50 정도에 그쳤고 댓글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뭐 하러 하냐고요? 그래도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말씀하셨죠. 어차피 내 인생 기록이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남겨두고 싶다고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다음 편은 언제 올라오나요? 하는 댓글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역사 선생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 뒤로 조회수가 1000단위로 올라갔습니다. 꾸준함이 결국 그분의 채널을 인생 기록 채널로 만들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 만든 가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힘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꾸준함은 시간의 힘을 빌려 신뢰를 만드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시니어의 경험은 반복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가치 있게 전달됩니다. 한 번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쌓이는 것들이 결국 가장 단단합니다. 급하게 만든 건물은 쉽게 무너지지만 시간을 들여 쌓은 건물은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하는 고정 요일을 정해보세요. 매주 수요일, 매주 토요일처럼요. 그러면 시청자도 기다리게 되고 나도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그 요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기록하고 싶은 주제를 10개 정도 적어두세요. 그걸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면 막막함이 줄어듭니다. 오늘 뭘 찍지 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해시태그 마무리 멘트.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은 모두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에게 다가가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느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따뜻한 톤으로 말하고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 5가지면 됩니다.